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외교정책 특보인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사드 배치를 두고 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차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청취자분들도 사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네, 그렇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드의 영어 약칭, 다시 말해서 터미널 High Altitude Air Defense가 그대로 얘기해 주듯이요. 네, 그 높이 날아오는 상대방의 대륙간 탄도탄을요. 네, 그 종말 단계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누가 미사일을 나한테 쏠 때요. 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미사일이 정점에 달하기 전에 아직은 이 포물선을 그리기 전에 상대편 진영 쪽에 가까울 때 요격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이게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목표물을 향해서, 즉 나를 향해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요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중고도 한 50km에서 30km 사이에서 요격을 하게 되면 네. 혹시 빗나갔을 때 결국 그대로 이제 타격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도 한 100km에서 150km, 일반적으로 인공위성 올릴 때 한 110에서 120km 사이의 궤도에 올리니까 굉장히 높은 고도입니다. 네. 막 내려왔을 때 이걸 한번 요격하고 또 거기서 살아남아서 내려오는 것들을 중고도에서 요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전성이 더 담보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이 진보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당초 이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기됐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역시 북한 핵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 배경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이 네. 2012년 12월에 자기네들 얘기로는 인공위성 발사하기 위한 위성 발사체를 발사를 했고요. 네. 이게 사실상 궤도에 올라갔다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 우주 미사일 발사체 기술하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탄 기술은 탄두에 뭘 올려놨냐만 틀린 거예요. 네. 똑같은 기술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런 어간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미 본토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나 미군의 안전이 상당히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사령부 입장에서 사드 체제의 배치 자체를 한번 희망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작년도에 스케페르트 주한미국 사령관이 얘기를 했을 때 네. 주요한 쟁점이 한번 된 거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사드 논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드 만능론은 또 경계해야 한다. 네네. 기술적인 성능과 정확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섞이면서 네네. 과연 사드가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많은데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다 그러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억지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네. 억지 이론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그래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내가 보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네.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사드가 100%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문제는 사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격률이 더 낮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네. 이 군사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100% 디펜스 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 하지만 네네, 창과 방패 가능하다면 논쟁인데요. 도입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근데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제 방한하고 있는 과정에 네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제 3노 정책 이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협의한 바도 없고 요청이 들어온 바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 이 없다. 모호성 전략인데 근데 네네. 이제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사드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네, 미국 네. 국무장관의 발언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자리의 맥락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주한미군들 사령부에 가서 한 얘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제 최근엔 또 SLBM 발사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미사일 기술, 그 다음에 대량 살상물 기술이라는 게 갈수록 이제 진보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네, 이게 미 본토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반도의 유사시에 자기네들이 1차적 목표가 될 거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장에서도 사드 얘기를 한 것이고, 아마 이 존 케리 장관이 발언이 나온 맥락도 북한의 대량
대량 살상무기 기술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네.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 체제 도입도 필요한 거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공식 요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주한미군들에 대한 사기 진작용의 발언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물론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우회적인 의사 표시라고도 분명히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지금 다각적으로 발언의 이제 맥락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군사적인 필요성 외에 또 이제 북한의 위협은 명백하게 존재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우리가 공식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좀 정치 외교적 맥락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공식 편입 이런 가설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의 MD 체제라는 거는요. 네네. 결국은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서든 미 본토를 향해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요, 사드는요, 그 거리상 그 한반도 전역 이외의 다른 곳을 요격하기에는 거리가 미치질 못해요. 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럴 경우에는 아주 극고고도의 요격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MD 체제의 편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전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전까지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서로 이제 상부상조거든요. 이런 네. 그 거대한 그 그랜드 스캠에서 볼 때 그랜드 레지메의 편입을 이야기하는데 사드는 아직은 전역이나 아니면은 지역적인 미사일 방어의 성격이 강하지 네. 전반적인 MD 체제로의 편입을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다만 네네. 한미 양국이 동맹 체제를 맺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발을 한다면 두 기술이 공유되거나 네. 아니면은 서로 이제 기술적 협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연계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공식적으로 그 내에 편입이라고 보는 건 좀 지나친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네.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될 경우 북한에 대한 억지다라고 이제 미국이나 우리 측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중국이 강한 경계감을 계속 표명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외교적으로 이 G2 국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해석들은 어떻게 저는 두 가지를 설명하십니까? 얘기하려고 해요. 네네. 대체적으로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까지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드가 이 정찰위성이 아닙니다. 네. 대적만 탐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드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겠다라는 건 중거리 미사일들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혹시 사드가 요격이 이용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IRBM 체제라는 거는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강대국들이 주변의 동맹국들을 이 본의 아니게 분쟁에 연루시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비도덕적인 행위의 일환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과연 이런 상황을 가상하고 있다는 건지. 그거 자체가 제가 의문인 거고 두 번째는요. 중국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주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기 영토 내에 자기 영역 내에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의 전형적인 주권의 영역이죠. 네. 이 면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자, 사드 논란 계속 어쨌든 불이 붙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될 것이다.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생존성이라든가 아니면 한미 동맹 차원의 신뢰는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논의가 앞에 나가는 것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아직 양산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이게 한반도부터 올 거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정을 해나가고 또 주변 국가들한테 우리의 정책이나 의도를 오히려 투명 있게 그게 때로는 약간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얘기하고 보여주는 단계가 이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